페이지요. 342페이지를 펴세요. 기본서 342요. 기본서 342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강의 노트 있죠? 강의 노트는 여기 보면 지금 이게 넘버링이 지금 잘못돼가지고 민총하고 물권하고 채권법 있죠? 채권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좀 보세요. 채권법. 그래서 넘버링이 1번부터 쭉 가야 되는데요. 가다 채권에서 끊어져가지고 지금 편집이 잘못돼가지고. 뒤에 이러면 채권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거기를 지금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 이것은요, 특정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여기 특정한 사람에게요.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예요. 특정한 행위를 뭐라 하냐? 이것을 급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특정한 행위를 뭐 할 수 있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청구할 수 있는 권리요. 이것을 청구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청구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특정인이죠.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요. 이것을 청구권이다,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을이라는 사람한테요. 1억을 이렇게 빌려주죠. 1억을요. 그래가지고 1월 1일부터요. 10월 1일까지 돈을 갚아라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월 1일이 딱 되죠. 10월 1일을 뭐라냐? 변제기라고 얘기하죠. 그럼 변제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때 뭐죠? 갑은 을한테 뭘 가지고 있죠? 채권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랬죠?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10월 1일이 되면 채권이 곧 청구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하고 청구권은 언제나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러면요. 여기 5월 1일이라고 해봐. 그럼 5월 1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5월 1일 갑은 을한테요. 뭘 가지고 있죠? 채권은 가지고 있지만 뭐가 없어요?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채권은 있지만 청구권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5월 1일 이렇게 얘기하죠. 채권은 있으나 청구권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변제기죠. 변제기는요. 채권은 있으나 뭐가 있다? 채권도 있고 청구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채권은 있으나 청구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5월 1일이 보면 채권하고 청구권이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10월 1일이 되면 채권과 청구권이 동일하게 되죠. 동일.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언제나 채권과 청구권이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10월 1일이 되면요. 채권과 청구권이 동일하게 돼요. 우리는 그냥 뭐라고 하냐? 채권을 청구권이다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10월 1일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월 1일이 되면 갑은 을한테요. 돈을 갚으라고 하겠죠. 우린 것을 청구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제 을이 갑한테 돈을 갚겠죠. 갚으면 어떻게 돼? 갑이 그것을 받아야 되겠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 급부 보유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급부를 보유한다.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돈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죠. 우린 것을 뭐란다? 소송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권능이다. 그래서 우리는 소구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소송을 청구해서 경매를 청구하겠죠. 그것을 강제 집행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강제 집행 권능 이렇게. 이것은 돈을 갚았을 때고 이것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뭐냐? 채권이죠. 채권을 뭐라 하냐? 이것을 권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권리. 그러니까 권리는 권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권능이 모이면 뭐가 된다? 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는 권능을 구성 요소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는 권능을 구성 요소로 한다. 알겠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요. 돈 1억을 빌려줬죠. 그런데 을은 돈이 한 푼도 없고요. 을의 와이프하고요. 을의 아들은요. 100억씩이라고 하는 돈이 이렇게 있거든요.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있어. 그런데 갑은 지금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냐? 을한테 빌려줬지 을의 와이프나 을의 아들한테 빌려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만 돈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냐냐? 특정인이 갑이요. 특정인에게 1억을 빌려준다 이런 말이죠. 1억.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준다. 그것을 우리는 뭐냐?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1억을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갑은 을에게만 돈을 갚으라고 해야지 병이나 정한테는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냐? 채권은 을한테는 청구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안 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대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우리 뭐라냐? 제3자라고 하는데요. 제3자에 대해서는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채권은 반드시 갑이요. 반드시 을한테만 청구해야지 병하고 정한테는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냐? 채권은 상대적이라고 얘기해. 갑은 을에게는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지만 병이나 정에게는 갚으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상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다른 말로 상대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채권이라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물권은 등기에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채권은 순서가 없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봐. 내가 이분한테요 돈을요 만 원을 내가 빌렸어요. 언제 빌렸냐면 10시에요. 10시에. 그런데 이건 2시에 빌렸어요. 늦게 빌렸죠? 늦게 빌렸는데 어떻게 하냐? 오늘 학원에 오면서요 먼저 밑에 입구에서요 이 친구를 먼저 만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하고요 이렇게 병한테 이렇게 돈을 빌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이렇게 빌렸다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빌려줬다 이 말이죠. 빌려줬다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요 100만 원이요. 여기는요 100만 원, 여기는 200만 원을요. 여기는 2월 1일 날 빌리고 여기는 3월 1일 날 이렇게요. 을이 빌려주고 병이 빌려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2월 1일이고 이 사람이 3월 1일이니까 누가 더 빨라요? 2월 1일이 빠르죠? 그런데요. 채권이라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이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세 사람을 비교하면 이 사람이 빠르고 이 사람이 늦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채권은 뭐냐? 특정인과 특정인의 관계예요. 누구하고? 갑하고 을하고, 갑하고 병하고 관계예요. 특정인과 특정인, 특징과 특징이기 때문에 갑을 병 간의 관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누가 더 빠르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돈을요 300만 원에 갚으려고 돈을 가지고 이제 학원을 오다가요. 누구를 먼저 만나냐? 병을 먼저 만난 거야. 병을 먼저 만난 병이 뭐라고 그래? 너 돈 갚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 갑은요 을한테 먼저 빌렸으니까 을한테 먼저 갚고 나중에 너가 2번으로 갚을게.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걸 우리 뭐냐? 채권은 우리가 봤을 때는 2월 1일, 3월 1일 그러니까 갑, 을, 병 세 사람이 봤을 때는 순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채권이라는 것은 갑, 을, 병 세 사람 간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두 사람 관계를 얘기하는 게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순서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어떠냐? 채권이라는 것은 먼저 쫓아가가지고 인상 쓰고 돈 뺏어오면 짱인 거예요. 알겠죠? 이걸 뭐라냐? 이것을 선행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먼저 가가지고 돈을 모은 사람이 먼저 받아온 사람이 짱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가서 먼저 돈 받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 보면 주변에 보면 뭐가 붙어있죠?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돈 줘봐. 돈 주면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폭력 쓰고 뭐 별짓 다 하고 그 다음에 속옷만 입고 들어 누워있고 안방이에요. 그래도 돈 받아와 안 받아와? 받아오죠. 어떻게 하든 간에 먼저 받아오면 짱인 거예요. 그걸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은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먼저 빌려준 사람이나 늦게 빌려준 사람이나 순서가 동일해. 동일하니까 먼저 가서 돈을 받아온 사람이 짱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선행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채권은 누구하고 사람과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럼 또 한 가지 봐.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간의 관계니까 두 사람 간의 말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법 규정이 있다면 말이죠. 이 법 규정하고 다른 합의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 다른 합의를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무슨 규정이라고 하냐?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법조문으로 보면은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법조문의 규정대로 법에 규정된 대로 강제적으로 행하라 이 말이죠. 반드시 그렇게 해라 이 말이죠.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거든요. 임차인은. 그런데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된다 이 말이죠. 강행 규정. 그러니까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강제로 행하라 이런 말이에요. 임의규정 뭐예요? 임의규정. 임의규정이라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당신들 임의대로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모텔에 들어갈 때는 원래 우리가 월세는 뭐냐? 후급이 원칙이거든요. 매월 말에 소액 후에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요. 우리가 보면 호텔 같은 것은 체크아웃 할 때 돈을 내죠. 나올 때요. 그런데 모텔은 들어갈 때 돈을 준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후급이다. 나올 때 돈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임의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임의 규정은 뭐냐? 우리 국가는 나올 때 돈을 받으라고 규정을 해 놓을 테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나올 때 받으면 되고 당신네들 둘이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다른 뭐를 할 수 있다?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다른 합의. 그러니까 모텔은요. 다른 합의에서 언제요? 나올 때 들어갈 때 들어갈 때 돈을 주는 거죠. 모텔은. 그러니까 우리 보통 대부분 모든 모텔이요. 들어갈 때 다 돈을 받죠. 나올 때 돈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죠. 그것은 원래는 나올 때 돈을 받으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규정은 임의 규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올 때 받아도 되고 들어갈 때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모텔주의는요. 들어올 때 받는 게 더 훨씬 더 낫잖아요. 그래서 들어올 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이것이 강행 규정이 되게 봐. 그러면 들어갈 때 돈을 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반드시 나올 때 돈을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이렇게. 그래서 채권법에 대해서 여러분요. 기본적으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지금부터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채권이죠. 채권은 무조건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은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란 말이죠. 여러분요. 우리가 전번 시간에 무효행위 추인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죠.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그때부터 물어본다. 새로운 법률행위를 보자. 그때부터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요. 당사자 간에는 뭐 할 수 있다? 소급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원래는 당사자 간은 뭐라고 하죠? 사람과 사람이죠. 이 사람과 사람을 뭐라고 하냐?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적으로는 뭐가 있다? 소급표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요. 강의 노트요. 2페이지를 먼저 보셔요. 2페이지를 보면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주죠. 1월 1일부터 10월 1일이죠. 그런데 5월 1일 현재요. 청구 권능은 있어 없어? 없죠. 뭐만 있다? 채권만 있다. 그래서 채권하고 청구권이 동일하지 않지만 10월 1일을 변제기라고 하죠. 10월 1일은요.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도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있다? 급부를 이러면 10월 1일이다 뭐라고 쓰냐면 10월 1일 거기다 써 10월 1일 변제기라고 되어 있죠. 변제기다 뭐라고 쓰냐 이렇게요. 변제기 여기에다가 여기서 청구권하고 청구권능하고 채권하고 이렇게 청구권과 채권이 동일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월 1일 변제기 이행기에는요. 청구권능하고 채권이 동일하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죠? 그래서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요. 원래 청구권은 채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청구권을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제를 얘기한다? 변제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행기 변제기였죠. 그러면 청구 권능하고 그 다음에 급부 청구하고 해가지고 돈을 주면 받아야 되겠죠. 그것을 급부 보유 권능이라고 하고 그 밑에를 보면요. 밑에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요. 이행을 하지 않은 척 그러면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죠. 소구 권능하고요. 그 다음에 강제 집행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그다음에 바로 그 밑에 그림 봐봐.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려줬죠. 그런데 을은 돈이 없죠. 그런데 병이나 정은 돈이 있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을에게 돈을 받아야지 병하고 정한테는 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바로 옆에 1번, 2번, 3번 돼 있죠. 대인권, 상대권, 대항력 돼 있죠. 이것은 뭐냐? 갑은 오로지 을에게만 돈을 1억 원을 갚으라고 할 수 있다.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장한다. 대인권이고 갑은 을에게는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지만 그의 와이프 병이나 그의 아들 정한테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린 것을 상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갑은 을에게는 청구할 수 있지만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우린 것을 뭐가 없다고 얘기한다?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대권이란 말이나 대항력이 없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청구 동그라미하고 권 동그라미하고 우린 것을 뭐라 한다? 청구권이다. 그런데 언제나 청구권하고 채권이 언제나 뭐한 것은 아니다?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장 한번 봐봐요. 여러분 그 다음 장 보면 뭐라고 되었죠? 갑이 의뢰한 사람한테요. 지금 돈을 2월 1일 날 돈 1억을 빌려줬죠. 그 다음에 병은요 3월 1일 날 1억이고 정은 4월 1일 날 1억을 빌려줬죠.
그러면 우리가 갑을, 병정 네 사람을 가지고 보면은 순서가 갑이 빠르고 병이 빠르고 정이 빠르고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인과 특정인의 관계라고 그랬죠.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을하고 정하고 을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갑을, 병정 모두 네 사람을 한꺼번에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채권자는 마다 평등하다. 평등하니까 어떻게 된다? 평등하니까 뭐를 해? 선행의 원칙이다. 먼저 돈을 받은 사람이 짱이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채권자는요 순서가 없는 거예요. 먼저 돈 벌렸다고 해서 먼저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이 인상이 더럽게 생겨야 되고요. 그 다음 말이 할 때 말이 걸걸해야 되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얼굴이 변함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그 다음에 앞뒤로 어때요? 용이 승천하고 있어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야만이 뭐한다? 돈을 먼저 가서 받는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왜요? 채권은 뭐가 없으니까? 순서가 없으니까. 알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약관법 같은 것은 나중에 보면 되니까요. 신경 쓰지 마시고 어디를 보시면 6페이지를 보셔요. 6페이지를 이제 보시면 6페이지 보시면 여러분요 어디를 잠깐요 보면 기본서는요 여러분 기본서는 어디냐면 기본서는요 페이지요 6페이지인데 기본서는 338페이지 봐봐. 기본서 338페이지다가요 338페이지 기본서 338페이지 보면 거기 쌍무하고 편무라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거기다 이러면 강의 노트 6페이지라고 쓰란 말이죠. 6페이지 이렇게. 자 됐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봐요. 이름 좀 봐. 지금부터 내가 이제 설명하는 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채권법의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왜요? 지금 여러분요 난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난방에 찬바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열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한 거 아니에요? 그럼 온도를 그럼 높게 설정을 해야죠. 그건 안 되겠죠. 일을 아주 저기 찬바람 나오는 게 아닌데요? 저게 그 온도가 너무 낮게 돼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높으면 너무 덥더라고요. 높으면 졸려요? 그럼 차가우면 안 졸려요? 자 보면 우리가 이제 민법에는 뭐냐 14개의 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 뭐냐 전형계약이다 이렇게요. 전형계약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뭐냐 유명이다. 그럼 유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름이 있다 이 말이죠. 이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유명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14개 계약이 있는데요. 그럼 꼭 14개 것만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럼 14개 계약이 아닌 것도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냐? 그것을 비전형 계약이다 이렇게 하고요. 유명한 이거 뭐라고 한다? 무명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여러분 지금 뭐라고 했죠? 강의 계약했죠. 여러분 하고나고 뭐가 있죠? 수강 계약했죠. 수강 계약 그것은 우리 민법에는 없거든요. 그것을 무명 계약, 비전형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뭐냐? 강의 계약이죠. 강의 계약이라는 것은 민법이 없거든요. 그것을 뭐라 하냐? 무명 계약, 비전형 계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민법에 이름이 딱 있는 계약이 있거든요. 14개. 그것만 우리는 유명이다. 유명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름이 있는 계약이다. 전형적인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먼저 유상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먼저 이러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무상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쌍무계약. 그 다음에 여기는 편무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민법의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유상계약은 뭐고 쌍무는 뭐고 편무는 뭐고 무상이 뭔가를 지금부터 매매계약을 통해서 설명을 해요. 알겠죠? 자 그럼 봐. 이렇게 지금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하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고요.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요. 쌍방이 뭐를 부담한다? 의무를 부담한다. 쌍방이 의무를 부담한다. 의무를 부담.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 지금 계약을 체결하니까 갑도 의무가 있고 을도 의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편무는 뭐죠? 편무는요. 거지한테 돈 주는 거죠.
내가 우리가 돈을 주기로 한 거 봐봐. 내가 뭐라면,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겠죠? 그러면 나는 줄 의무가 있지만, 을은 나한테 줄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의무를 부담한 것을 뭐라 한다? 편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유상하고 무상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주면은요, 그 주는 것을 대가로 반대급부를 받는 걸 유상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하면 give and take예요. 내가 주는 건, 내가 이걸 주면서 이걸 주는 대가로 뭘 받는 거예요. 그것을 유상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봐. 갑은 을한테요, 등기를 주는 대가로 뭘 받아? 대금을 받죠? 그러니까 그것을 유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대금을 주는 대가로 뭘 받아? 등기를 받죠? 우린 것을 유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편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편무. 뭐죠?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무상. 무상은 주는데 받지 않거나 받는데 주지 않는 것을 뭐라 한다?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지한테 돈을 주죠? 돈 1,000원 줬단 말이죠? 반대로 받는 게 있어 없어? 없죠? 우린 것을 무상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런데 참 희한한 게 하나가 있어요. 쌍무계약은 대부분 다 유상이고요. 유상은 다 쌍무거든요. 무상계약은 편무고 편무는 무상이고,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게 뭐냐? 유상은 쌍무고 쌍무는 유상이고, 무상은 편무고 편무는 무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고춧가루가 딱 하나 있겠어. 고춧가루가요. 여기에요. 유상이면서 뭐가 있냐? 편무인 것이 딱 하나가 있어. 유상이면서 편무인 것.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현상광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상광고가 뭐죠? 집 나간 보신탕을 찾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물을 끓이기 전에 연락하시면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있어 없어? 있죠? 반드시 돈 10만 원 준다고 얘기해야 돼. 그것을 현상광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치매에 걸리신 아버님을 찾습니다. 신고하시면 후사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참 애매하죠? 여러분 집에 보신탕이 나가면 10만 원 준다고 정확하게 있어요. 아버지가요, 치매에 걸리신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길을 잃었죠? 그러면 신고하면 후사인데, 그놈의 후사가 뭐냐고. 참 애매하죠. 얼마나 준다는 말이에요? 알 수가 없죠, 이게. 그러니까 어때요? 보고 신고한다, 안 한다? 아무도 신고 안 해. 어디 가야 돼요? 팔수주까지 스스로 찾아가야 돼, 길을. 알겠죠? 그래,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현상광고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현상광고는 반드시 돈이 걸려 있어야 돼요. 돈이 걸려 있지 않은 것은 현상광고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 집 나간 보신탕을 찾습니다. 물 끓이기 전에 신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현상광고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드시 뭐라고 해야 돼? 돈 준다고 얘기를 해야 돼. 그걸 현상광고라고 그래. 봐봐. 현상광고는 유상이면서 뭐다? 편무죠? 편무. 그럼 봐봐. 원래는 유상은 쌍무고 쌍무는 유상이거든요. 무상은 편무고 편무는 무상이거든요. 그런데 고춧가루가 이렇게 했어. 유상이면서 뭐가 있어? 편무인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무는 언제나 무상이다. 언제나.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언제나. 유상은 언제나 쌍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이게 우리 시험에 3번이나 나왔다니까, 지금 이 말이. 그러면 여기요. 쌍무는 언제나 뭐다? 쌍무. 쌍무는 언제나 뭐다? 유상이다. 무상은 언제나 뭐다? 편무다. 언제나 편무야. 언제나. 언제나 봐. 언제나. 지금 봐.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다. 유상은 언제나 쌍무가 아니다. 알겠죠? 편무는 언제나 무상이 아니다. 무상은 언제나 편무이다. 누구 때문에? 현상광고 때문에. 현상광고는 뭐다? 유상이면서 뭐다? 뭐죠? 편무가 된 거야. 유상이면서 편무.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요, 무상계약은 뭐가 있냐?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증여하고 사용대차하고. 여러분, 저 설명을 해. 사용대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요, 혹시 이 친구가 지금 여기 형광펜을 참 공부하는 자세는 일단 됐어. 공부는 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알 수 없죠? 일단 준비는 다 됐죠?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쪽에 있는 친구가요, 자기는 이걸 안 가져왔단 말이죠. 하나 빌릴 수 있어 없어? 있죠. 빌리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시 돌려주죠? 그걸 사용대차라고 그래. 무상으로 공짜로 쓰고 딱 쓰고 나서 돌려주니까요, 200원이라도 주셔야죠. 그러면 뭐가 돼요? 그건 유상이 돼요. 유상. 임대차예요. 알겠죠? 그냥 쓰고 그냥 그대로 돌려주죠. 동종, 동량, 동질로 그대로 돌려주는 것, 우린 것을 사용대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유상 있죠, 유상. 유상은 좀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하고, 그 다음에 교환하고, 그 다음에 여기 환매라고 하는 것이 있어. 환매. 알겠죠? 그 다음에 임대차하고, 임대차. 그 다음에 여러분 도급하고, 그 다음에 고용계약. 이런 것들은 뭐라냐? 대부분이 다 유상이에요. 유상 뭐죠? give and take죠? 이런 봐봐. 고용계약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뭘 받아? 임금을 받잖아요. 임금. 이 도급은 뭐죠? 물건을 만들어준 대가로 뭘 받아? 보수를 받잖아요. 여기요. 임대차. 방을 빌려준 대가로 뭘 받아?
월세를 받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뭐란다? 유상이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뭐냐면 원칙은 무상인데요. 예외적으로 합의로 유상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뭐냐? 소비대차. 그럼 소비대차가 뭐죠? 차용증 쓰고 돈 빌려준 거죠. 위임 알죠? 위임은 뭐죠? 대리권 주는 거죠. 임치는 뭐죠? 물건을 맡기는 거죠. 종신정기금은요, 죽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돈을 주겠다 이 말이죠. 종신정기금 이렇게. 그래서 원칙은 뭐다? 무상이고, 그 다음에 유상, 뭐죠? 합의가 있으면 뭐가 된다? 합의가 있으면 유상이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종신정기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매, 교환, 환매, 임대차, 도급, 고용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이제 이러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냐? 유상쌍무, 무상편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 이제 여기 보면 소비대차죠. 소비대차는 뭐라 하냐? 아무 말나 써 소비대차는 무상편무라고 그래. 그런데 이자부 소비대차, 이자부 그럼 뭐가 돼? 유상쌍무가 돼. 이해됐나요? 그럼 봐봐. 현상광고만 빼면 어떻게 되냐? 유상은 쌍무고 쌍무는 유상이에요. 현상광고만 빼면 무상은 편무고 편무는 무상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현상광고 때문에 유상이 언제나 쌍무인 것은 아니다. 뭐가 있다? 편무가 있다. 편무가 언제나 무상인 것은 아니다. 뭐가 있다? 유상이 있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현상광고를 빼면은 유상계약은 쌍무고 쌍무는 유상이고 무상은 편무고 편무는 무상이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 그림을 암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해. 왜냐면 문제가 나중에 잘 나오니까. 됐죠? 그 다음에요. 쌍무계약에만 있는 거 있어. 쌍무계약에만 있는 게 뭐라 하냐? 이것을 동시이행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동시이행항변권. 그 다음에 이것을 뭐라냐? 위험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 이것을 우리는 쌍무계약이다. 그래서 쌍무계약에만 있어. 그러니까 봐봐. 증이라든가 사용대차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이라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위험부담이라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매매계약에 관한 것은 다른 유상계약에도 그대로 준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매매계약에서 뭐가 나오냐? 매매에서 담보책임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예요. 담보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교환이라든가 환매나 임대차나 도급이나 고용이나 이런 것에서 다 그대로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봐봐. 교환계약은 뭐죠? 유상하고 쌍무죠? 유상 쌍무죠? 매매계약에는요, 담보책임 해제권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되니까 교환계약에도 담보책임과 해제권이 있고 임대차에도 담보책임과 해제권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쌍무계약에는 뭐가 있다? 동시행항변권과 위험부담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매매는 유상 쌍무죠? 그러니까 매매계약에는 담보책임과 해제권, 동시행항변권과 위험부담이 있죠? 마찬가지로 교환계약에도 유상하고 쌍무죠? 그러니까 교환계약에도 담보책임, 해제권,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이 다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보는 눈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아무리 몰라도 우리가 여기까지는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매매, 교환, 환매, 임대차는 유상, 쌍무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무상계약에는 뭐가 있다? 사용대차와 증여, 무상, 편무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무슨 계약이냐? 낙성계약이고요. 우리나라는 또 불요식 계약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렇게 읽어. 봐. 무상계약은 어떻게 있냐? 자, 눈 여기 봐봐. 무상계약은 어떻게 있냐? 무상은 증여죠? 증여는 뭐냐? 무상, 편무, 낙성, 불요식. 사용대차는 무상, 편무,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낙성이란 거 뭐냐? 낭만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고 불요식이란 것은 일정한 방식이 필요가 없다 이 말이고 그러면 매매는 뭐냐? 매매는요. 현상광고만 빼면 유상은 다 쌍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매매는 어떻게 해? 매매는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여기요. 임대차죠? 임대차는요.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이렇게 읽는 거예요.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이렇게 읽는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낙성계약의 반대가 뭐냐? 그것을 요물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물이라는 것은 일정한 물건을 요구한다 이 말이죠. 이 요물계약은 뭐냐? 여러분요, 요물은 네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현, 대, 계, 보.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 현, 대, 계, 보. 현상광고. 그러면 현상광고는 반드시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돈 줘야 된다 그랬죠? 대물변제. 아까 우리 대물변제 기억나요? 대신 물건으로 만다 변제. 뭘 줘야 되죠? 그럼 여기요.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요물이다. 그래서 이것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무슨 계약이다? 낙성계약이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현상광고는 그러니까 뭐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면서 알겠죠? 그 다음에 편무계약이면서 그 다음에 요물계약이면서 분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현상광고는 유상, 편무, 요물, 분료식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분료식의 반대가 뭐죠? 요식이죠. 요식. 이 요식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요식행위는 특별성립요건 뭐라고? 특별성립요건에 이렇게 있거든요. 요식행위는. 그래서 요식행위는 특별성립요건 요식행위래요. 특별성립요건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특별성립요건에 뭐가 있냐 이 말이죠. 우리가 뭐가 있죠? 혼인에 있어서 뭐가 있죠? 혼인에 있어서 신고가 있죠? 혼인할 때 신고. 유언할 때요? 유언할 때는 5가지 방식이 있죠. 법인을 설립할 때는요. 설립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등기요. 설립 등기. 그 다음에요. 여러분요. 지금 현상광고 같은 것은 이걸 뭐냐? 요물성이라고 요물성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뭐라냐? 요식. 이런 것들을 뭐라냐? 반드시 일정한 방식을 거쳐야 돼요. 이러면 혼인신고할 때 그냥 받아줘 안 받아주죠? 안 받아주죠? 혼인신고서를 반드시 가져가야 되죠. 이러면 등기할 때 나 등기하러 왔는데요.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필요한 서면에 필요한 서류를 다 기재를 해야 되겠죠. 그것을 뭐라 한다? 특별 성립요건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보냐? 계약의 의의와 종류 보면 그 밑에요. 유상계약이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다음에 고용이죠. 고용이 다 하나 써. 환매라고 하나 더 써. 환매, 그 다음에 도급. 아니, 유상계약 옆에 보면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다가 환매, 그 다음에 도급 이렇게 다 쓰란 말이에요. 2개. 썼어요? 자, 그러면 유상이죠. 유상은 언제나 쌍무가 아니다. 알겠죠?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다. 그러면 쌍무 계약에만 있는 게 뭐가 있다? 동시행함권하고 뭐다? 위험부담 이렇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 봐봐. 무상하고 편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편무는 무상이고 무상은 편무인데 편무가 언제나 무상은 아니다. 누구 때문에요? 현상광고. 현상광고는 뭐다? 유상편무이다. 그런데 무상은 언제나 뭐다? 편무이다. 무상계약의 두 번째가 2개가 뭐다? 증여하고 사용대차다. 그런데 봐봐. 여기 가운데 보면 소비대차하고 위임하고 임치하고 종신정기임이라고 되어 있죠? 이 4가지는요. 원칙적으로 뭐다? 무상이다. 그런데 합의가 있으면 뭐가 될 수 있다? 유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소비대차죠. 이자부 소비대차는 유상이면서 뭐가 된다? 쌍무가 된다 이 말이고. 자, 그 밑에를 한번 봐봐요. 그 밑에 분료식이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나라는 분료식이 원칙이죠. 요식인 것이 몇 개 안 된단 말이죠. 유언 쓰고요. 플러스 방식이라고 5가지 방식 써. 유언 옆에다가 플러스 5가지 방식. 5가지 방식 했어요? 그러면 유언 플러스 요식성. 유언에는 아니요, 어음에는 요식성이 있어야 돼요. 일정한 것을 반드시 기록을 해야 돼요. 법인이라고 되어 있나요? 법인, 그 법인을 뭐라고 하냐? 플러스 등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혼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혼인에는 뭐냐? 플러스 신고라고 하고 신고. 그 다음에 현상광고라고 되어 있나요? 그것을 뭐냐? 요물성 이렇게 물건을 요구한다 이 말이죠. 요물성. 이것을 우리는 뭐냐? 요식인데 여러분 그거 보면 요식이라고 조그맣게 되어 있죠. 그거 보면 유언 바로 옆에 보면 요식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가 써 특별성립요건 이렇게요. 특별성립요건 이렇게.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여러분요. 낙성계약이라고 되어 있나요? 아무나 쓰면 분료식 낙성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낙성계약의 반대가 뭐죠? 요물이죠. 요물은 4개죠. 현대계보. 이런 봐봐. 현대그룹 몰라 현대? 요즘은 롯데가 문제가 되지만 옛날에 현대가 문제가 됐죠. 현대그룹에 보면 아들 둘이 가서 옛날에 싸웠잖아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니까 현대는 돈을 좋아한다. 현대계보. 뭐를 좋아한다? 돈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요물, 현대계보. 뭐다?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이 4가지를 뭐라 한다? 요물이다. 요물. 알겠죠?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자, 그 다음 장 보면 여러분요. 계약의 성립이라고 지금 되어 있나요? 계약의 성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계약의 성립은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책 있죠? 기본서. 기본서를 여러분 잡고 어디를 보냐면
페이지 87페이지 봐봐, 기본서. 거기를 잡고 87 폈어요? 이런 거 87페이지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이러면 쓰란 말이죠. 뭐라고 쓰냐면 채권법 7페이지 이렇게. 채권법 7페이지 강의 노트요. 채권법 7. 자, 됐어요?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다 이제요, 기초적인 것을 지금까지 했고,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이제 정식적으로요, 이제 우리가 채권법을 이제 보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채권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먼저 여러분 이것은 지금 여러분 강의 노트 7페이지를 한번 보면은, 그 다음에 기본수요 87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기본수 87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여기에서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의미가 있느냐? 창의학과 승낙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에서는 이걸 공부하지 않아요. 이걸 어디서 공부해야 되냐? 지금 공부를 해야지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설명을 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요, 내가 있으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 보고 계시죠? 자요, 여기요. 우리가 편지를 쓰죠? 편지를 쓰고, 그 다음 편지를 붙이죠? 붙이고, 편지를 받고, 그 다음 편지를 읽죠? 읽는다. 그럼 편지를 쓰는 것을 우리는 뭐냐? 이것을 편지 쓰는 걸 표백주의라고 그래요. 표백이란 말은 뭐죠? 표백주의. 겉이 하얀 데다가, 알겠죠? 내가요, 표백주의가 뭔지 알려고 그랬더니요, 한 분이 자기 남편이 공부를 하는데요, 자기 남편이 뭐냐면 웃음치료사에 있어요. 음악치료사. 웃음치료인가 음악치료인가 모르겠네. 아무튼 하고 나가지고 음악 틀어놓고 뭐 치료한다고 자기 혼자 뭐라고 얘기하거든요. 학생들이 엄청 싫어했어.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그 남편분이 워낙 여성 편력이 강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너무 힘들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직도 음치료하고 다니는데 그래도 집에는 꼬박꼬박 들어온대요. 그래도요. 전에는 집을 아예 안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랬냐면 그때 남편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때 서울에서 강의했을 때 그분이 그 건물이 되게 컸거든요. 미주상가가 되게 상가 건물이 크거든요. 청량리에 있는 미주상가요. 그 미주상가에 청소를 맡아서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와서 청소하면 1시 정도 되면 청소가 끝나요. 그럼 그분이 밥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2시에 민법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남편 옆에서 강의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옆에는 비어져 있어요. 그분이 오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그 아내분의 얘기를 듣고 너무 안 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을 되게 보호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와서 강의를 1시간 듣는 거야.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1시간 들으니까. 그럼 강의에는 전혀 관심이 없죠. 강의에는. 그럼 그냥 남편이 뭐 하는 가 보는 거죠. 이렇게. 근데 자기는 늦게나마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그분이 남편보다 너무 좋아했나 봐요. 그런데 그 속이 썩여도 그렇게 참고 하고 자기 남편이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를 또 청소하는 걸로 취직을 해가지고 청소 끝나면 와가지고 하고 밥 차려 같이 와가지고 먹고 같이 간단 말이죠. 그럼 정말 대단한 분이죠. 되게 그때 당시 연세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가 나왔냐? 이것만 보다 항상 생각나. 표백이란 말이 이제 그때 나온 거예요. 이때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강의를 하는데 자, 여러분요, 쓰고 붙이고 받고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표백주의죠? 이런 표백주의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뭘 하고 계신 거 혼자 그냥 뭐 혼자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 뭐 혼자 그때 가지고 옥시예요? 옥시클이라 그런가? 옥시클이 표백주의 옥시클이라 그러네. 옥시라겠나 옥시클이라겠나? 저는 맨 처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사람들이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학생들도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근데 너무 크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웃고 나니까 이분은 자격을 맞췄다고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췄다. 그분은 뭐 당당하게 또 옥시클이 있잖아요. 표백하는 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탁 쳐봤더니 그분이 표백하는 거 있잖아요. 옥시클이. 그래서 내가 그때 나는 이제 맨 처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알았죠? 그게 표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백. 알았죠? 그래서 그분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설명하면 반드시요 그 표백제가 나오거든요. 표백제. 옥시클이니. 알겠죠? 참 대단한 분위기로 기억이 들어요. 물론 그의 남편은 날마다 아침마다 와가지고 음악 틀고 사람들이 하지 말라 했는데 계속 틀고 하다가 결국 그렇죠? 그래서 표백은 상대방이 없는 것이죠. 없는 것. 이것을 우리 뭐냐? 유언이죠. 유언. 유언은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죠? 그냥 붙이죠. 붙이는 것은 뭐냐? 발신주의죠. 발신은 뭐냐? 이것을 예외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받죠? 받는 것은 뭐냐? 도달이죠. 도달은 뭐냐? 원칙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냐? 상대방이 있는 경우요. 상대방이 있는 경우. 여기는 상대방이 없는 경우.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편지가 도달해야 돼요. 예외적으로 발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도달해요. 그러면 도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단 지배권의 범위 내에 들어가요. 지배권의 범위 내요. 지배권의 범위 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지할 수 있는 상태. 봐봐. 요지할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여기 봐봐요. 요지할 수 있는, 요지가 뭐죠? 요지. 이쑤시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지라고 하는 것은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지는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 없다? 내용을 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내용을 알아버리면 요지주의가 돼. 아, 읽는다 했네. 이 읽는다는 뭐냐? 요지주의라고 하거든요. 알았다. 그래서 일본말로 여러분요, 이해했다를 뭐냐? 하이 요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요지했다. 그럼 이거 뭐냐면 내용을 알 필요가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왜? 알아버리면 도달주의가 아니고 무슨 주의로 바뀌어? 요지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지배권의 범위 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족이라든가 가사 도움이라든가 여기다 또는 우편함이라든가 여기에 편지가 꽂히면 뭐가 된다? 도달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현실적인 수령,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내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 받아도 도달로 본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도달이다.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이 도달이라는 것은 이런 우편 있죠? 일반 우편이요, 보통 우편이요. 보통 우편이라든가 그것은 보통 우편은 도달로 보지 않아요. 신문 광고 도달로 보지 않아요. 그다음에 여기 등기 우편 있죠? 등기 우편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분 내용 증명 우편이 있죠? 내용 증명 우편은요, 만약에 반송이 안 되죠. 반송이 안 되면 뭐한 걸로 봐요? 도달한 것으로 봐요. 그런데 아무리 등기 우편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주민등록만 돼 있고, 주민등록만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죠. 거주하지 않는다. 그럼 이것은 도달로 보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 주소지가 어디를 주소지라고 그래요? 주소지? 여기요? 주소지가 지금 주소지가 어디세요? 제천이라고 그랬죠? 그건 주민등록이 되는 게 이것이고, 지금 거주는 여기 어디서 산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임시가 뭐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임시가 여기서 사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데가 주소지인 거예요. 민법은 뭐냐면 지금 이분께서 얘기한 것은 자기 자신의 뭐죠? 주민등록 전입신고지를 얘기했죠? 전입신고지는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를 얘기해. 우리 민법상의 주소지는 뭐냐면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민법상 주소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시로 거주하고 있죠? 그곳이 바로 거기서 생활하고 있죠? 그곳이 바로 주소지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서 주민등록만 떼고 실제로 거주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등록지로 편지를 보냈는데 반송이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도달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뭐냐면, 우리 이제 격지자 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격지자 대화자 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격지자 간은 뭐냐면 청약이 있고 뭐가 있다? 승낙이 있고, 대화자도 뭐가 있어? 청약이 있고 승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청약은 무슨 주의죠? 청약은 도달주의고요. 여기 격지자 승낙은 이것을 발신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신이요. 이 두 가지는 무조건 도달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달이요. 이런 봐봐요. 여기 맨 뒤에요. 맨 뒤에 내 목소리 들려요? 들려? 그러면 내 목소리 들린다잖아요. 이건 우리는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다 무슨 주의냐? 도달주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지 않다. 여러분 사무실은요, 내 목소리가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은 건물 안에 있어도 사무실은 격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자나 격지자는 것은 거리로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서로가 말을 하고 있느냐? 대화자예요. 그러면 서로가 말을 한다면 내가 말을 하자마자 상대방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달주의가 되는 거죠.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전화로 한다? 그럼 우린 그것을 뭐라냐? 대화자예요. 편지를 보낸다? 격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상의 개념이 아니고 시간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대화자, 격지자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 말이 없으면 뭐를 얘기하냐? 격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격지자에서는 청약은 뭐다? 도달해야 청약이고, 도달하기 전에는 내가 편지를 보내서 청약한다고? 그런데 편지가 아직 도달 안 했어. 그러면 청약이 아니에요. 청약은 어떻게 해서 청약이다? 도달해야 청약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또 뭐가 있다? 발신이라고 하는 거 있죠? 승낙은 발송만 하면은 승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잠깐 한번 정리를 할까요? 그럼요, 거기 보면
7페이지 강의 노트를 보셔요. 맨 위에 의사표시 있죠? 편지를 쓰고 붙이고 받고 있죠? 쓰는 것을 표백주의라고 상대방 없는 경우요. 붙이는 것을 발신주의 예외라고 하고요. 받는 것을 도달주의 원칙이라고 하죠. 이것은 상대방이 있는 경우요. 읽죠? 읽는 것을 말한다. 요지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도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사표와 하사표. 하사표, 도달, 하사표 가면 1번 상대방의 지배권의 범위 내죠. 그러니까 우편함의 투입이나 가사도움이나 가족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 그 말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요지 할 수 있어야 되죠. 요지를 해버리면 안 돼요. 내용을 알아버리면 안 돼요. 내용을 알아버리면 무슨 주의가 된다? 요지주의가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요. 다시 왼쪽 봐서 왼쪽 도달이라고 돼 있나요? 도달 되어 있어요? 자, 도달 보면 내용 증명이나 등기는 원칙적으로 반송이 안 되면 도달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죠? 그런데 반송이 안 되죠? 도달이다 아니다? 아니다. 보통 우편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이 아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다. 그러면 도달로 와. 무슨 말이야? 이거예요. 우체부가요. 최고장을 보여줬어. 보여줬더니 자기한테 온 최고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체부한테 다시 주고 도망갔단 말이죠. 필요 없어. 내용을 읽든 안 읽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죠. 일단 편지가 뭔 걸로 본다? 도달한 것으로 본다. 신문 광고 도달로 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동업자의 사무소에서 편지를 줬다. 그것도 도달인데 문제는 뭐냐? 신원 불상자에게 편지를 도달했다. 신원 불상자. 신원이 분명치 않는 자에게. 봐봐. 내가요 갑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줘야 되는데 갑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여기 원주 공유중개사학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 공유중개사학원에 딱 들어왔거든요. 와서 딱 봤더니 갑은 없고요. 갑의 친구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한테 혹시 박기인이라는 사람 알아요? 안 돼. 그냥 편지를 줬단 말이죠. 줬는데 나중에 이제 편지를 받았냐 못 받았냐 재판이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3개월 뒤에 우체부가요 와가지고 증인이 됐는데 사람 이 중에서 누구한테 편지 줬어요? 물어보니까 3개월 지나니까 뭐죠? 기억이 긴가민가 해가지고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편지가 도달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동업자의 사무소에서 편지를 배달해도 도달로 볼 수 있지만 동업자의 사무소에서 신원이 분명치 않은 사람에게 편지를 줬다 이런 말이죠. 그럴 때는 도달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 밑에 보면 그 밑에 8페이지를 보세요.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거 보면 상대방은요 격지자가 아니냐 대화자냐. 청약은 도달주의, 승낙은 발신주의죠. 그건 승낙 발신주의 거기를 줄고 아주 중요해. 이런 보면 격지자가는 승낙은 발신주의죠. 대화자는요 대화자, 승낙은 무슨 주의죠? 도달주의죠. 왜요? 대화자는 무조건 무슨 주의니까? 도달주의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원칙은 우리 무슨 주의죠? 도달주의죠. 예외적으로 발신주의죠. 그러니까 격지자 간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발신주의지 대화자 간의 청약에 대한 승낙은 도달주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여기를 바꿔. 격지자를 뭐로 바꿔? 대화자로 바꾼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라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이제 청약과 승낙에서 청약이라고 이름 지금 나와 있나요? 자, 지금부터 그것을 보도록. 여러분요, 의외로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별것도 아닌데요. 상당히 복잡하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일단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1시간 됐나요, 지금? 자요, 여기 와봐요. 잠깐만 봐봐요. 잠깐만 봐. 우리요, 지금 이걸 우리가 이제 111조로 했고요. 뭐냐면 여기죠. 이렇게요. 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죠. 갑을 뭐라고 하냐? 의사 표시자, 표의자라고 하고 을을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의사 표시자. 그러면요, 갑이 청약을 하죠. 그럼 아까 청약은 뭐라고 그랬죠? 청약은 무슨 주의다? 무슨 주의? 도달주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월 1일 편지를 발송하죠. 그러면 을한테요 2월 5일 날 편지가 뭐란다? 도달하죠. 도달하면 이제서야 이것을 뭐라고 한다? 청약이라고 얘기하죠. 청약. 알겠죠? 그럼 이 청약은 여러분요, 청약은 뭘 하지 못한다? 청약은 도달하면은 철회를 못해. 도달하면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뭐라냐? 2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승낙을 해달라. 이렇게 2월 15일까지. 그러면 2월 15일까지 승낙을 해달라 그랬죠? 그러면 언제까지 철회를 못하냐?
2월 15일까지 철회를 못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청약의 구속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청약의 비철회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청약의 비철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철회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언제까지요? 2월 15일까지. 그러면 2월 15일이 지나면 어떻게 돼? 2월 15일이 지나죠? 그러면 자동으로 뭐가 된다? 소멸하는 것이에요. 자동으로 청약은 소멸을 해. 그러니까 청약은 도달주의죠. 도달주의. 그러니까 청약은 도달해야 청약이고 도달하기 전에는 청약이 아닌 거예요. 2월 1일 날 편지를 발송을 했어도 청약이 아닌 거예요. 도달해야. 왜? 우리 아까 격지자가 아니고 대화자가 아니고 청약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를 2월 1일 날 발송하고요, 여기에서요 2월 3일 날 만약에 사망했다고 해봐. 사망. 또는요 제한 능력자가 됐다. 뭐냐? 피성년 후견인이 됐다 이 말이죠. 언제요? 2월 3일 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사망하든 말든 편지를 보내놓고 사망했죠? 아직 편지가 도달했어 안 했어? 안 했죠? 도달해야 청약인데 도달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제한 능력자가 됐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도달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때부터 청약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청약을 누가 책임을 지면 돼? 사망했으니까 상속인이 책임을 지면 되고, 피성년 후견인이다. 그럼 누가 책임을 지면 돼? 법정 대리인이 책임을 지면 돼. 그러니까 편지를 발송하고 나서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 편지가 도달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도달하면은 상속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책임을 지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편지는 도달하면은 청약이고 철회를 못하죠. 그러니까 철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달하기 언제? 전. 도달하기 전에 뭘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달하기 전에만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도달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편지가요 2월 5일 을한테 도달하기 전에요, 여기 상대방이죠. 이 도달할 때 상대방이 만약에 제한 능력자다. 그러면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냐? 수령 무능력자다 이런 말이죠. 수령 무능력자. 즉 갑이 을한테 편지를 보냈는데요, 을한테 편지가 도달할 때 을이 만약에 미성년자였다 이 말이죠. 을이 미성년자가 되면 어떻게 하냐? 을은 편지를 수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 갑은 을에게 도달을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의사표시의 효력을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갑은 을에게요. 그런데요, 만약에 을이 갑에게요, 을이 갑에게요 도달을 주장할 수 있고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을은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요, 만약에 을의 법정 대리인이요, 법정 대리인이 안 경우는 도달을 주장할 수가 있다. 법정 대리인이 안 경우. 그러니까 말이 여러분 다르죠. 지금은 처음에는 뭐냐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을한테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또는 피성년 후견이 됐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을한테 편지가 도달할 때 을이 미성년자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너 편지 받았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것을 한번 보면 그 밑에 청약이라고 되어 있죠. 청약. 그래서 갑이 이렇게 을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2월 1일 발송을 하죠. 2월 5일 날 도달하죠. 도달에 여러분 되어 있죠. 2월 5일 도달 찾았어요? 도달하면 어떻게 돼요? 청약이죠. 청약은 뭐를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언제까지요? 승낙 기간을 정한 경우는 그 기간 동안 2월 15일까지는 철회를 못한다. 그것을 청약의 구속력, 청약의 비철회성이다 얘기하고, 2월 15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런 말이고, 알겠죠? 바로 그 옆에 보면 2월 1일 편지를 보내고 2월 5일 날 편지가 도달하기 전에 2월 3일 날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죠? 그래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을 봐봐. 을 2월 5일 날 을한테 편지가 도달할 때 논점 3이라고 돼 있죠. 논점 3이라고 돼 있어요.
그 위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돼 있을 때 이유로일 도달할 때 을이 제한 능력자, 즉 수령 무능력자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도달을 주장할 수 없지만 을은 갑에게 도달을 주장할 수 있고, 을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경우 언제부터? 안 때부터라고 앞에다 써. 안 때부터 도달 주장. 언제부터? 안 때부터 도달 주장. 이렇게 안 때부터 도달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지금 됐나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너무 기니까요. 잠깐만요. 1분, 5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